앞부분만 녹화를 할게요. 올려주시는데 일단 심리 테스트 하기 전에 첫 부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상생활 속의 소금 활용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콩지는 요리 잘 안 하잖아. 콩지 요리 잘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요즘 친구들의 뭐 요즘에 요생남에서 요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관심은 있어도 사실 좀 하기는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이 식사를 해 드릴 거고 간단한 건 할 수 있겠지. 아, 한 번도 안 해봐서 진짜 오, 관심도 없어요? 요즘에 중학생들도 베이킹, 뭐 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빵 같은 데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던데 그래서 10대 친구들도 많이 하잖아요. 남자분들 요즘에 요리 많이 하더라고요. 물볶기밖에 안 해? 그럼 그냥 라면을 못 끓여? 한 번도 못 끓여요? 예, 지금 77님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라면 안 끓여봤어요? 한 번도? 그 냄비에다 하는 것도? 근데 나는 이상하게 라면을 잘 끓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라면 잘 끓이지는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라면으로 만드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 그 스타일로는 잘 만드는데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입맛에 맞추는 기본적인 라면을 끓이기 사실 진짜 어려워요. 라면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라면의 어떤 면의 면발의 어떤 3끼라 3분 정도 물량만 추는 것도 힘들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특히 달걀을 넣는다고 했을 때 달걀의 익힘 정도라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좋아하는 라면을 끓이기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 라면 뒤에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대로 그대로 해보는 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든지 하는 그 레시피 그대로 있잖아. 봉지 뒤에 써져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은 괜찮죠. 창피해요? 아, 안 해봤구나.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봐봐. 도전해봐요. 나도 사실 컵라면도 잘 못 끓여요. 그런 건 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소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첫 번째, 목감기. 모기, 요즘에 감기 많이 또 걸리기도 하잖아요. 뭐 목감기가 있다. 그래서 목이 좀 따갑다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있죠.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어가지고 양치질을 하면 붓기가 좀 가라앉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봄철, 요즘에 근데 뭐 봄 상관없이 미세먼지, 봄 되면 황사 있는데 미세먼지 많으실 때도 사실 목이 칼칼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소금물로 양치하시면은 효과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소금은 또 살균 작용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건데 우리가 이번에 미세먼지로 되게 유행일 때 되게 좀 심각했을 때 그때 항상 한참 또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그 돼지고기 드시러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가 이렇게 목을 깨끗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많이 그런 말이 나왔는데 아무튼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사지를 하는데요. 마른 모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물에 젖지 않은 이 모발에요. 모발을 빗고 나서 소금과 참기름을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마사지 하면요. 탈모도 방지가 되고 가려움증이라든지 왜냐면 또 겨울 되면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두피도 피부잖아요. 머리에 있는 피부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그 건조해지면은 각질이 많이 일어나죠. 두피 각질이 뭐예요? 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질환도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소금의 그 살균 작용과도 관련이 있겠죠.
좀 제 방송 중에 저는 이제 고민 상담을 하니까 고민 상담하실 때 뭐 머리가 대머리다, 탈모가 심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는 이 방법을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갈변. 우리가 그 껍질이 있는 과일을 깎고 상온에 그대로 두면은 색이 변하거나 이제 오래되면은 좀 그런 색게 변하죠. 사실 맛에 그렇게 크게 맛이 바뀌진 않은데 이 갈변이 되면은 사실 좀 먹기 싫어지는 게 있어요. 사과, 특히 사과 같은 경우 우리가 자르고 나서 뭐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 주셨는데 다 안 먹고 나중에 먹는 경우, 아니면 잠시 뭐 볼 일이 있어서 책상 위에 깎아 놓은 사과를 두고 갔다 오면은 색이 변해 있어. 갈색, 갈변해 있어. 그러면 먹기 싫어지고 그렇거나, 아니면은 좀 깎아내시는 분들 있죠. 과일을 색이 변한 부분을 깎아내고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럴 때 껍질 벗긴 과일을 소금물에 잠시 담가뒀다가 꺼내면 이 갈변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하네요. 역시 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게 먹었을 때 색깔이 좀 이상하거나 변해 있으면 먹기 싫어지잖아요. 손이 안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좀 좋은 팁일 것 같아요. 특히 과일을 우리가 손님들한테 낼 때 많이 손님 접대용으로도 많이 깎고 하시는데, 그럴 때도 시간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시간 좀 지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사과를 깎아서, 과일을 깎아서 나가기 전에 살짝 그러는 것도 괜찮겠죠. 살짝 한다고 해서 소금기가 뭐 남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걀 삶을 때, 그 식초 넣고 삶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있어요. 이게 소금과 식초를 넣고 삶으면은 껍질이 잘 벗겨진다 이렇게 하는데, 식초 넣는 건 저는 알았는데 소금도 넣으면 소금 넣으면은 잘 벗겨진다는 건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식초를 넣는 이유는 아시죠? 식초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식초를 넣고 하면은 혹시라도 달걀을 삶다가 열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어요. 알죠? 한 번씩 보면은 달걀 삶고 좀 오래 두면은 가해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껍질이 깨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새어 나오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걸 좀 방지를 해줘요. 식초가 이렇게 굳게 만들어 응고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해주죠. 그다음에 노른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지 이런 것도 좀 방지해줘. 식초요. 식초. 여기 나오죠? 그래. 식초. 그런 걸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옥수수 삶을 때, 이 사진 보니까 옥수수 먹고 싶다. 옥수수를 삶은 물에다가 그 설탕이랑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삶으면 단맛이 강해져서 더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 있다. 설탕 넣는 거는 몰랐다. 소금은 어머니가 이제 나는 어머니가 항상 간식 있잖아요. 집에서 해주시면 뭐였냐면 찐 감자. 찐 감자 진짜 맛있어. 찐 감자 진짜 맛있어. 찐 감자. 그 다음에 찐 옥수수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소금 간을 하면 진짜 맛있죠. 특히 그 감자 찔 때도 소금을 좀 이렇게 적당히 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감자 소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혹시 어머니가 해주신 적 있어요? 난 어릴 때 어머니가 진짜 많이 해주세요. 아니요, 상하지 않아요. 그게 껍질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계란 자체에 그냥 했으면 약간 시큼하고 이런 향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 계란에 하면 계란 껍질 있는데 하면 오히려 살균 작용도 해줄 거예요. 사실 달걀이 알이잖아. 그러니까 알이기 때문에 이게 그 동물의 몸에 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껍질이 사실은 좀 더럽죠. 깨끗하지 못한데 이런 것도 약간 살균 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껍질이 얇나요? 아니죠. 껍질 두꺼운데 그 정도면 두꺼운 축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알이랑 그 안에 내용물 사이에 보면 삶고 나면요, 맛 같은 거 있는 거 알아요?
우리 껍질 까면은 이제 삶은 달걀을 까서 먹으려고 하면은 막이 있잖아요. 알죠? 그 막은 당연히 그 안에 이제 원래 우리가 삶기 전에 노른 부위와 흰 부위가 있으면 이제 그게 나중에 자라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막인데 이제 그게 삶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흰색으로 변해서 그것도 벗겨내서 먹잖아요. 약간 질긴 부분이니까. 그런 막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호가 되죠. 그래서 안에 그것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그게 진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거. 이렇게 심리테스트 하다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오면은 하고 아니면 일단 그냥 해볼게요. 하다가 중간 조금만 하고 하면 되니까 뒤에 또 나누고 싶은 팁 이야기도 하고 하면 되니까요. 우리 콩지는 누나 방송 때도 많이 밀어주고 누나 방송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니까 혼자 있어도 혼자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이게 참여하는 방송에서는 한 분 계시면은 사실 좀 진행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딴 거 얘기하고 계속하고 이건 다음 시간으로 돌리면 되거든. 내가 준비한 거니까. 근데 뭐 콩지는 할게 하자. 자, 첫 번째 손목 주름으로 성격 알아보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보기에 보면 손 밑에 이렇게 주름, 손목에 주름 이렇게 모양 있죠? 이거 보고 본인의 손목이 어떤 주름인지 한번 봐봐. 엄크가 뭐야? 엄크가 뭐지? 나도 볼게요. 모양이 조금씩 좀 다르다. 엄마 크림? 하하하, 그래? 엄마가 만약에 오셔가지고 꺼야 되면 말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만해도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사람들 많을 때 하면 되거든. 조마중. 그래도 어머니가 뭐지? 일 잘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고 착하다. 나는 그 뭐지 내 바로 막내 동생 누나 막내 동생이 지금 이제 성인이지. 지금은 성인인데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좀 어리거든. 콩지랑 비슷해. 콩지보다는 누나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때 폰을 완전 달고 살았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계속 폰만 보고 잘 때도 폰 보고 진짜 폰 보면서 뭘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뭐 SNS를 하는지 계속 폰만 봐. 그래서 방이 어두우면 폰 불빛만 나오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기 싫어요. 밥 먹을 때도 계속 폰을 봤어요. 중독자처럼.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잘 때는 끄고 자라고 계속 그렇게 해도 이불 뒤집어 쓰고 끝까지 폰을 놓지 않았거든. 요즘에는 좀 덜 한지 모르겠다. 지금도 사실 폰 중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콩지는 엄마 말씀 잘 듣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끄고 진짜 착한 거야 그거. 우리 동생은 진짜 완전 밥 먹을 때도 하고 화장실 갈 때도 폰 들고 하고 자기 전에까지도 계속 폰만 이불 속에서 폰 보고 그래서 항상 새벽에 늦게까지 안 자고 문제지. 그래서 나도 막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되게 막 그랬거든.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있잖아. 밥 먹을 때도 폰만 봐.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엄마가 많이 막 뭐라 했어. B예요? 볼게요. 나는 D인데 이거 성격을 말해주는 거. 충직한 신화 타입으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하려는 신념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해서 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만 너무 맞추려고 안달낼 필요는 없다.
이 얘기만, 이렇게, 글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대인관계 잘하는, 대인관계를 좀 잘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응. 신복이라고 고마워요. 응. 홍지가 누나 살림에 많이 보태주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D인데, 누나 것도 잠시 볼까? 관대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유머 감각이 훌륭해. 중요한 인기가 많다. 난 유머 감각 별로 없는데. 말은 잘 못하는데.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있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치우는. 그래도 나는 새로운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 친해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 나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이로운 사람만 나는 좀 가려 사귀거든요. 응. 그렇네요. 추천해주고 가려고 이제. 갈 거면 얘기해도 돼. 심리 테스트는 몇 개만 하고 합시다. 왜 오늘 월요일이지만, 그래, 월요일이긴 한데. 월요일은 월요일이라 살아먹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 살아먹고. 근데도 불구하고, 콩지랑 캔은 이렇게 잘 와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콩지랑 캔 안 오면 나는 방송 끝내야겠다. 알겠어요. 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동아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있죠? 여행, 창작 활동, 자기개발, 환경보호. 환경보호면은 뭘까? 청소하고 이런 걸까? 캠페인인가? 창작 활동은 이제 만들기나 이런 거겠죠? 뭐 요리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만들기, 십자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창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도 창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개발은 이제 뭐 배움이겠지 말고 학문, 심리 교육이라든지 대인관계의 기술, 연애의 기술, 뭐 이런 거. 3번 자기개발 강좌 좋죠? 좋을 것 같아. 저는 동아리만이라도 여행 동아리. 최근에도 한번 생각해봤었어. 내가 너무 여행 좋아하는데 좀 금전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못 가는 게 있으니까 동아리가 지금은 동아리는 사실 대학교 들어가면 하는 거잖아요. 대학교는 이제 내가 이미 졸업을 했으니까 그거 말고 그냥 왜 이렇게 직장인들이나 일반 분들 하는 동호회, 그 우리 동호회라고 하죠. 그런 모임이나 카페 모임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많아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니까 그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이건 자 나의 공감대 형성 능력. 공감대는 그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대 능력.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사람이다. 당신의 칭찬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일을 잘합니다. 잘하나요? 나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 누나한테 가끔씩 뭐 이렇게 별풍 쏘주는 거 조금씩 써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와주는 것도 그러면 뭐 누나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지. 콩지는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지만 이제 이런 거 잘 봐야지. 하지만 내가 고쳐야 될 혹시 단점이 있는가 이런 걸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쉽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뭐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나한테 이런 면이 있지는 않은지 조금 겸손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버거 드셨냐고? 나한테 준 버거? 야채트 버거? 아니야, 버거 아직 안 먹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거 바꿔서 먹게 되면은 사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본인을 잘 돌아보세요. 사실 이런 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말고 다른 남에 대해서 배려를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항상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할 때. 자, 나는 1번 했잖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냥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난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 다시 명량을 케어하는 성격. 용기가 이런 거 진짜 좀 많이 북돋워주고 싶다, 나는. 근데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힘든 일을 당한 친구, 어려움에 처한 친구, 괜찮아.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까. 내가 방송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네, 이거. 방송할 때 얘기하잖아요. 힘내라면서 막. 하지만 심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 좀 무거운 이야기는 싫어하죠, 사실. 나한테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얘기 듣는 거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사실은 조금 곤란한 질문이 뭐냐면, 그런 거 아니죠, 절대로. 그는 콩지가 누나한테 먹는 거 만약에 앞으로도 막 보내주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뭐 케이크는 뭐든지. 나는 먹는 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고민 상담하기 제일 사실 좀 꺼려지고 싫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 콩지도 누나랑 이제 방송 좀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있잖아. 너무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진짜 난처하고 곤란해. 도대체 과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그분들도 뭔가 답을 이렇게 원해서 고민 상담 하는 거 아니에요. 유쾌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속이 속상하고 뭔가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호응을 해주고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건데, 그쵸. 상담자로서 안 어울린대. 어떡해. 내가 진로 적성 지도사 상담하는 거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좋아하는데 어울리지 않는가? 모르겠다. 난감하네.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어울린대. 안 어울린가? 내 적성이 안 맞나? 자,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자리를 선택할 때 보통 어디에 앉나요?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죠. 난 영화마다 조금씩 달라요. 영화 장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영상미가 있는 영화를 보는가, 자막 나오는 외국 영화를 보는가, 아니면 액션 영화를 보는가. 조금 다른데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좌석은 있어요. 맨 앞줄 앉으면 사실 큰 영화관, 큰 상영관인 경우에는 목이 되게 아프죠. 그래서 영화관마다 이게 앞줄에는 발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시트 같은 거 두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발을 올리면 아무래도 약간 자세가 뒤로 누워지기 때문에 목이 좀 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니까 이게 나도 모르도 무의식 중에 나를 알 수 있죠.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무의식 중에는 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나를 100% 알아요. 상대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알지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2번이 그냥 최고. 나도 2번인 것 같아. 사실 저는 영화 볼 때 약간 중간에서 약간 앞쪽을 좋아해. 그러니까 열로 따지면 타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열로 따지면은 H열이나 G열. 그러니까 약간 작은 상영관에서는 중간열이에요. 크기가 H나 G열이. 근데 큰 상영관에서는 중간보다는 약간 앞쪽이에요. 나도 그쪽을 좋아해. 그냥 그쪽이 이렇게 치아가 좀 잘 보여가지고 좋아해요.
맨 뒤쪽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맨 뒤에는 저는 그 이게 탁 내려다 보이기 좋겠는데 너무 사실 조금 먼 거보다는 3번 하시겠어요? 알겠어요. 봅시다. 이건 2번 먼저 볼게요. 가운데 줄 양옆에 위치한 좌석을 선호하는 사람은 사고적인 사람이다. 생각이 맞나? 당신은 사회성과 사교성, 협조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좀 잘하는 사람이랑 아까 말했잖아. 사회성. 우리 콩지 약간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이 인정이 많고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세일즈, 판매, 영업, 사회사업, 자선사업 등에 종사하는 걸 좋다. 이것은 약간 본인의 직업 성격, 직업 능력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정중앙에 위치한 좌석을 선호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다. 좀 타임님은 약간 좀 소극적인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때도 뭐 여자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당신은 주관이 강하다.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거나 사람들을 리드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서 매사를 자신이 주도하거나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상사, 동료, 부하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적극적, 열성적으로 일하며 윗사람의 신임을 얻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의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경원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아는 타임님의 성격은 일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심리 테스트니까 또 뭐 조금만 맞을 수도 있고. 당신은 열성과 서비스 정신을 필요로 하는 요식업이나 유흥업, 서비스업,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가나 정치인이 되는 것이 좋다. 약간 정중앙, 역시 아무래도 중앙이면은 돋보이는 자리잖아요. 약간 리더십이 있고, 누군가를 이끌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중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목이 아프네. 그 다음에 자, 친구와 등산을 갑니다. 오를 수 있는 네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코스가 있어요. 자, 요즘 보면은 등산로나 산책로 가면은 이게 코스가 여러 가지 다양히 많죠. 뭐 첫 번째 코스는 뭐 제일 쉬운 코스, 그냥 산책하는 코스, 아니면 뭐 되게 제일 길고 제일 험난한 코스,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자, 어디에 오르시겠는가? 나 케이블카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어디 뭐 남산 갔을 때도 케이블카는 안 타봤고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돈이 들기도 하고 걷는 게 좋으니까. 뭐 통영 가도 케이블카 있는데 그 통영에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맞나 모르겠어요. 통영에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그것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암벽 타기 무서울 것 같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클라이밍에서 실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실내 암벽 그거 하는 곳 있더라고요. 이 근처에. 기회 되면 남자친구랑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기면 남자친구 생기면.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산길이면 보통 이제 그냥 산책로 같은 데가 아닐까요? 사람이 많은 유명한 관광 코스. 그럴 때는 뭐 절경이 좋다거나 약간 관광지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1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케이블카도 한번 타보고 싶다. 저는 관광지 할게요. 관광지. 봅시다. 이건 결혼에 대한 생각. 본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알 수 있네. 볼게요. 1번.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왜 이렇게, 탈이 못 봤네. 싶어서 결혼한다.
당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위해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가난하거나 미래가 없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남자분들이 약간 이런 경향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결혼식을 해도 크게 하고 싶다. 뭔가 많은 사람들을 하객을 불러서 진짜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더라고. 남자분들, 오빠들 보면은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은 없지만 그래도 이 결혼과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큰 경사이면서도 우리가 결혼에 축의금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대인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연결되게 많아요. 지금 내가 이게 어디 많이 이제 내 나이 때쯤 되면 타임님은 아실 거예요. 주위에 결혼식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서 축의금을 내야 돼. 왜냐면 내가 우리 집에 만약에 그런 경사가 있을 때도 초대해야 되는 하객들이거든. 내가 나중에 많이 다녀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집에 어떤 경사가 있을 때도 와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에요. 결혼식에 참가하는 것도, 참석하는 것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는 남자분들 많던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결혼식 같은 거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남자분들,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 맞다. 잘하네, 사회생활.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다음에 3번. 얘기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은 싫기 때문에 결혼한다. 당신은 평범하게, 그죠? 평범한 가정, 평범한 생활이 되게 행복할 수 있어, 사실.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을 원합니다. 캣님 어서 오세요. 파란만장하고 변화무쌍한 삶은 사양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남성이라면 식사 준비, 집안 청소 등 가사와 자지구레한 주변 정리를 부인이 해줄 것을 기대하고 결혼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어떤 삶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것도 좋죠. 사실은 우리가 파란만장하고 막 다이나믹한 삶도, 스펙타클한 삶도 좋긴 한데, 사실은 제일 행복이라는 게 평범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그런 일상이 정말 사실은 행복한 거인 경우가 있어요. 네, 캣님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와.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이거 맞다. 나는 소름. 저는 맞는데요, 이거. 다른 분들은 틀리다고도 하시는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믿음직해 보일 것 같아. 나도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아직 뭐 결혼 생각이 없지만은, 결혼 앞으로 하게 되면은 좀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죠. 약간 미래에 위한 보험, 그렇지. 그래서 배우자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원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남성을 찾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 내가 항상 그랬잖아. 지금은 능력 있는 남자 만나고 싶다. 성실하고 업무 능력 뛰어난 사람. 저는 좀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할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사랑? 소름인데. 자, 그 다음. 당신은 지금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입니다. 당신은 승차권 어떻게 들고 있나요? 근데 있죠. 나는 제가 살던 곳은 지하철이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처음 지하철 탔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지하철을 언제 탔냐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올라가선가. 제 기억이 나요. 아직 되게 친한 친구 베프 2명 있었어요. 그 2명이랑 이제 부산에 갔어요. 처음으로 멀리까지 친구들이랑 이제 시외를 나간 거죠.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제 지하철 타고 태종대를 갔거든요. 그때 태종대 가서 유람선 타고 이제 막간나들이를 친구들이랑 거의 이제 처음 한 건데,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그 친구들 생각나고 연락하죠. 그 친구는 벌써 뭐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지금 아기가 100일 지났는데 여기 근처에 있어요. 지금 그 친구도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데, 아무튼 그때가 저는 지하철 탄 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처음에 진짜 어떻게 타야 될지 몰라가지고 승차권도 어디 보면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이 승차표를 넣고 하는 게, 그러니까 TV에서 보다가 타니까. 그래서 타면서 친구들은 이제 한 번씩은 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 타는 거 티 내지 말라고. 저도 티 안 내고 괜히 막 촌티 나잖아. 그러니까 티 안 내고 막 아무렇지 않은 척. 근데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지하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좋았지. 재밌었지. 친구들 이쁘냐고? 그냥 뭐 나랑 비슷해요.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그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놀게 되잖아요. 그런 건 있어요. 2번, 1번. 저는 보통 승차권도 그렇고 버스표도 그렇고 그 뭐지 끊잖아요. 시외버스 터미널 표나 이런 거 승차표 끊으면 저는 항상 가방에 넣어요. 저는 3번이에요. 볼게요. 이건 나의 불만 해소 능력. 내가 불만이 쌓였을 때 이거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런 거네요. 자, 1번. 변화 추구형이다. 1번 누구 타임님. 불만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혹시 내가 불만이 많다면, 뭔가 생기면.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세요. 2번은 정면 돌파. 선천이라고 돼 있어요. 왜 천성이라 돼? 천성적으로 곤란한 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못하는 타입이다.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해결하는 타입. 근데 몸도 마음도 피곤해질 위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있지만 집중력이 높아서 열심히 노력한 뒤에 스스로 만족하면 집중력이 높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한 거 가방에 넣는다. 휴식 제일형. 나는 휴식이 제일이야.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한다. 맞아요. 진짜 이거 그래요. 나 한 가지 일을 진짜 오래 못해. 쉽게 실증을 잘 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거 방송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되게 오래 하고 싶어요. 마음적으로 아직까지도 실증이 안 나.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앞으로 월세를 못 내고 생활을 못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어. 그럼 나 진짜 오래 하고 싶은데. 불만이 쌓이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어라.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쵸? 저 이런 거 좀 좋아하죠. 그래서 저 때도 캔이 그랬잖아. 누나한테 방송 잠시 쉬어도 된다고. 방송 조금 잠시 쉬었다가 해라고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아무래도 좀 조급증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방송을 며칠, 한 일주일 만약에 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견딜 것 같대. 내가 이게 또 안 올 거가 찾아오는 분 없을 것 같고, 만약이라도 오랜만에 찾아온 분들이 내 방송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방송 그만둔다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건 있어. 지금 사실 이렇게 막 쉬고 쉴 여유가 없죠. 조금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못 벌었으니까. 지하철 광주에서 3번 타서요. 사서요. 그래. 타임님이 광주 사시는 거 아니다. 타임님이 광주 사시나? 캔 광주에 사는데. 친구랑 싸움 끝에 운동하다 왔다고? 송하나 분장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송하나가 뭐예요? 얼굴을 분장해달라고? 뭐래? 왜 나한테
얼굴 분장을 해달라 그래요. 얼굴 분장?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별풍선 만약에 터지고 이러면은 리액션 만약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야. 얼굴 뭐 하는 거야. 해줄 수 있죠. 이제 말했잖아. 뭐 민낯 보여주세요 하면 그것도 해드려야지 당연히 리액션으로는. 자, 그 다음 환불할까 그냥 쓸까. 홈쇼핑에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환불 기간을 하루 넘겨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즘 그 홈쇼핑 되게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 홈쇼핑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중에서도 홈쇼핑 많이 보는 분들 있는데 그 아직 콩지랑 캔은 어려서 모를 거예요. 타임님은 어때요? 근데 타임님은 성격상 그런 거 별로 안 보실 것 같아. 보실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일하시니까.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도 쇼핑 중독인 사람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되게 홈쇼핑 같은 것도 왜 사람들 그렇게 만들거든. 쇼호스트가 사람들의 구매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말 하죠. 마감 임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그런 거에 되게 초조해가지고 막 사게 되는 분들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한 거 홈쇼핑에서 팔 때가 있거든요. 진짜 필요해. 네, 저거 있어야 되는데, 되게 저렴하다. 근데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카드가 없어요. 신용카드가 없어. 뚱이언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시고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다들 C냐니? C 하고 싶으니까 C지. C 뱉, C 뱉는다고? 뚱이언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어서오세요. 지금 심리 테스트 거의 다 했는데 늦게 오셨네. 지금 이거라도 참여해주세요. 네, 어서오시고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꿀잼들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콩지, 캔, 타임님은 저를 잘 아시니까 꿀잼도 뭐 도움이 많이 될지 안 될지 별풍보다는 도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뭐 눌러주세요. 저도 옆에 있으면 누르고 싶은데 저는 못 누르니까. 네, 뚱녀님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글쎄요. 써보시고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안경점 가서요. 써보시고요. 사진 찍으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전송해서 나한테 어울리니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안경은 예뻐도 나한테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경점 가셔가지고 써보시고요. 사진을 찍으셔서 본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송해서 한번 투표를 받아보세요. 투표를 받아봐. 어떤 게 어울리는지. 저는 사실 동그란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어울리진 않아요. 나는 오히려 약간 네모 안경 있지. 그게 더 나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동그란 안경도 좋아해요. 그래서 쓰기는 써요. 자, C 하셨죠? 나는, 저는 B 할게요. 저는 B 할게요. 이건 어떤 건지 보세요. 나의 숨겨진 재능. 나는 어떤 숨겨진 재능이 있는가. C 하실 거라고 알겠어요. 자, C. 그냥 원래 산 물건을 쓴다. 당신은 예술 방면에 소질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따뜻하며 평범한 진전성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공감케 합니다. 예술적인 일을 하지만 실은 무리 없게 잔잔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당신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다른 걸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게 예술 방면에 소질 있다고 하는데 예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송하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체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끼가 있는 거니까 그림일 수도 있지만
뭐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생활과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술적인 거고, 이제 예술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성적인 것보단 감성적인 거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뭔가 좀 하는 걸 좋아하거나 좀 뭔가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거나 이런 분일 수도 있죠.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림뷰과 한번 볼게요. 나는 나는 뭐 했지? 나는 B. 당신은 남자랑 미적 감각? 난 미적 감각은 없는데 나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나 캘리그라피 하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니까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요즘에는 글씨 쓰고 이런 거 이제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조언을 드려요. 객관적인 의견까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저도 이거 참고해서 앞으로 방송할 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제 심리 테스트는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심리 테스트 이게 마지막이고, 이거 하고 나서 또 방송까지 시간 있으니까 제가 또 꿀팁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꿀팁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누군가로 크리스마스 카드 같다. 지금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동그리 안경 테가 얇죠. 아니야, 안 튼튼하진 않아요. 뿔테 동그란 것도 있어요. 좀 테가 두꺼운 것도 있어요. 튼튼해야 돼요. 운동하시나? 네, 알겠어요, 공지. 튼튼해야만 해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테가 얇거나 뭐 무테라든지 그런 건 뿔테보다는 약하죠. 근데 뿔테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자칫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동그란 테라고 해서 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튼튼한 걸 원하면 한번 여쭤보세요, 가면. 왜냐면 동그란 테도 분명 약간 두꺼운 테 있잖아요. 뿔테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C, D, C. 오케이. 저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받았대. 미리. 저는 글쎄요, 이런 카드는 선물처럼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런 이상형? 그런 남자한테 받으면 좋겠다.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B 하고 싶네요.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반짝 빛나는 거. 뚱년님은 A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당신의 로망. 연애에 관한 로망이에요. 연애 로망. 산타클로스가 선물꾸러미. 우리 뚱년님도 언니 이제 앞으로 방송 좀 자주 와주실 거면 팬 가입도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좀 밀어주세요. 그래야 또 열심히 방송을 해나가죠. 저는 여자분이 많이 없어서 팬분이 거의 없어요.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없어. 되게 귀한데 근데 요즘에 안 오시죠. 그래서 조금 좀 그렇긴 해. 기다려지긴 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로맨스엔 열정과 흥분이 있다. 영화 같은 극적인 사건이나 러브스토리를 꿈꾸는 당신. 근데 마음은 영화인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좀 현실적이 되니까 좀 실망하기도 한다라고 나있네요. 심한 착각에만 빠지지 않으면 영화 같은 사랑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게 여자분들은 로맨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나이 많지만 지금도 저는 로맨스를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드라마에 보면은 이게 남녀가, 그리고 나 요즘 최근에 되게 빠진 게 월드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 공주 나오고 왕자 나오잖아요. 되게 감동적이야. 나 그런 사랑 꿈꿔요, 아직까지도. 내가 동화 속의 공주는 아니라도
동화 속에 어여쁜 아가씨가 돼서 왕자를 만나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그런 거 꿈꾸는 것 같긴 해요, 아직도. B는 림뷰. 저는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일정한 게 맞아요. 소름. 나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간다, 이걸 사실 좀 안 믿어요. 친구면 친구고 애인이면 애인이지 뭐 친구에서 애인을 어떻게 가? 저는 친구가 남자로 보이지 않거든요. 친구는 그냥 친구야. 아 근데 나는 고백은 잘해요. 마음에 들면 네, 되게 적극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워.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그래.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좋다고 막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싫어하더라고.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역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좋게끔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뭐 관심은 보이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은 있습니다라는 걸 보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도록 얘기를 하죠. C 아직 안 했어요. 확 빠지는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한 번 마음을 주면 완전히 사랑을 준다. 제 옆 분한테 완전히 사랑을 주고 있죠. 제 사랑 오래 갈 것 같다고? 갔으면 좋겠다. 자, C. 당신의 연인은 당신과 제일 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애인이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실망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면 어떤 일인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성 친구와 로맨틱한 시간도 나누지만 당신이 상대에게 가장 크게 바라는 건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능력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준 것.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애인. 친구 같은 애인 좋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좀 그런 건 있어요. 역시 사람을 오래 만나기 위해서는 편한 상대가 좋긴 해요. 편해야 오래 만나지긴 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어도 내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면은 친구 같은,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도요,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나야 결혼 생활이 좀 무난히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D, 아까 D 해주신 분도 있나요? 있죠? D. 당신은 동화 같은 사람을 꿈꾸고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첫 키스, 결혼식까지 마음속에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성을 만나길 간절히 기다리는 타입입니다. 제띠르님도 어서오세요. 물론 당신이 그런 상대를 만나면 그보다 더 큰 경사는 없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왕자님, 공주님은 동화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동화 같은 사랑을 원하다 보면은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조금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 같네. 이제 조금의 이런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리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꿀팁 준비했습니다. 켄 오늘 조금 늦게 왔는데 오늘 놀다가 왔어요. 오늘 한 거는 제가 일단 녹화는 그냥 다 할게요. 왜냐면 꿀팁이나 생활 속의 노하우도 설명을 하니까 이런 거 좀 유용한 정보는 유튜브에도 올려야겠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접대에 제가 달걀이 완전 식품이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또 이거 정리를 한 번 더 해봤어요. 가지고 왔어요. 있어서. 달걀의 좋은 효능 5가지. 운동에서, 맞다. 그게 운동에서 늦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늦게까지 운동을. 짐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고 왔어요. 마감 시간까지. 네, 타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뇌 발달에 달걀이 좋다. 달걀은요, 기억력, 학습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 두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를 많이 쓰는 청소년, 직장인들. 근데 사실 이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뇌가 죽잖아요. 제가 접대도 얘기했지만 두뇌 세포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재생산이 안 돼.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재생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있는 세포들을 잘 유지하려면은 이게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많이 먹으면 좋죠. 근데 요즘에는 그 헬스장도요. 밖에서 했어? 안 추웠어요? 거긴 눈이 안 와서 괜찮았나? 라면, 추운 날에 라면 진짜 좋은데. 근데 요즘에는 저는 짠 거 먹으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짠 거 조금 덜 먹으려고 해서 라면 먹을 때 우유를 조금 넣으면 맛있어요. 우유 넣고,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요. 우유를 그냥 같이 넣고 끓이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우유 맛 나서 이상할 것 같죠? 근데 은근 안 그래요. 우유 맛이 별로 안 나요. 좀 고소한 맛이 좀 나고 괜찮아요. 부드러워. 눈살. 봉운동을 했어. 그다음에 달걀은 노화와 당뇨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E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한다. 근육을 만들 때 단백질. 닭가슴살, 오징어 뿐만 아니라 이 달걀 많이 드시죠? 달걀에 단백질 드시면 좋겠죠? 얼굴 달구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예방. 기억력을 좋게 하는 두뇌 발달을 시키는 물질을 만들어 주니까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좋죠? 레시틴 성분이 기억의 저장과 회생에 필요한 신경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치매 여러분 어때? 치매 많이 사실 나는 그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치매 얘기를 소재로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그 걸려서 알츠하이머 이런 데 걸려가지고 부모를 아이들 못 알아보고 그런 거 막 가족 드라마 같은데 눈물을 자아내죠. 결국 막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가족들이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근데 어머니는 막 그 사실을 숨기고 이런 거 눈물 나잖아요. 그런 드라마. 근데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걱정돼요. 저는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병에 걸리면 남도 못 알아보고 나도 나를 기억 못하고 막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그거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 뇌 건강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을 때 지키고 기억력도 오래 하기 위해서 머리도 많이 자주 써야 되고 하는데 음식도 이렇게 좀 좋은 거 또 두뇌에는 그 호두가 좋다고 하죠. 견과류 그런 것도 먹으면서 지금부터 잘 챙겨야 돼. 젊을 때부터. 이런 게 다 쌓여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의 건강을 하고 요즘도 100세 시대인데 안 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그렇게 그 머리 생각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호두가 좋다. 그 다음에 지방간을 예방한다. 달걀에 함유되어 있는 메사이오신 성분. 그 참 좋은 성분이 많아요. 달걀에는. 메사이오닌 성분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고 혈압을 내리는 거에도 좋다.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또 비만을 같이 예방. 그러니까 달걀도 많이 섭취하고 운동하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탈모를 예방한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심리 테스트 하기 전에 그 소금 활용법에도 탈모 예방이 나왔지만 왜냐면 알잖아요. 이 머리카락도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100% 단백질. 그러면 손톱, 발톱도 단백질이에요.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머리숱도 적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는 분들 탈모가 와가지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모발 건강이나 이런 게 때문에 검은 콩 많이 섭취하시는데 근데 검은 콩은 진짜 확실히 좋아요. 진짜 머리숱 많이 없는 사람 검은 콩 있죠. 서리태 쌀만 드시면 진짜 저는 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탈모 때문에 먹었다기보다는 맛있어서 먹었었거든요. 콩을 좋아하는데
검은 콩, 왜 검은식 막 블랙푸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서리태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불려놨다가 삶아가지고 이렇게 간식처럼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래서 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맛있어서 먹었는데 실제로 머리가 막 생기더라고, 나더라고요. 머리가 자라. 그래서 막 그 잔머리라고 하죠. 짧은 머리카락. 그래서 머리가 새로 나니까 짧잖아요. 긴 게 아니니까. 그게 막 잔머리가 엄청 많고 그래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가 많이 자라더라고. 그래서 이 주변에 머리 많이 빠진다.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머리 숱이 적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실제로도 진짜 그 효과가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숱 많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검은 콩 많이 드세요. 진짜 많이 하셨고요. 블랙 식품이 좋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검은 콩은 이제 저도 많이 먹어봤지만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약간 그 콩이나 이런 게 안 받는 사람들 있죠, 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과다 섭취하면은 그 장에 안 좋아요. 그래서 장 안 좋으신 분들은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 탈이 나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장이 약한 분들. 그 장을 자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심리 테스트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꿀팁이랑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진용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네. 오랜만에 오셨네. 1시에 방송이니까 시간 좀 있거든요. 노래 들으면서 조금 있을게요. 네, 반갑습니다. 접대 진용님 제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